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작년 10월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맞고, 여기에 더해서 개엄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진술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임무에 관여했던 군 실무자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증언인데요.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월에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이 한번 발견했기 때문에 또 들어갈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반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감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이거 20%면 성공이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한 대면 사실 선방한 겁니다. 이 제보자는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무모해 보였던 무인기 작전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터지고 나서 외환, 그 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됐고, 이게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게 자괴감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부대가 이거 준비할 때는 그래도 나름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전을 준비했던 건데, 일단 모든 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제보가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의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지난해 10월의 무인기도 우리가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이 우리 무인기라며 공개했던 비행 경로. 이 경로는 우리가 보냈던 무인기의 경로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시작부터 이상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작전이 처음 하달된 건 지난해 6월. V, 즉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도록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V 지시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저쪽에 절대 말하지 마라. 드론 작전 사령부는 이때부터 대북 전단을 담을 이른바 삐라통을 만들어서 무인기에 달아 날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것처럼 훈련 중에도 여러 차례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훈련에 쓰인 무인기는 SBAT 기종.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와 엔진 연료관이나 착륙 장치 등이 같습니다. 엔진과 그다음에 연료 탱크 사이에 들어간 관의 빨간색 관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연료 그 모양, 그냥 프로펠러 모양, 그다음에 요거 배기구의 모양 등이 제가 촬영한 내용과 동일한 색깔과 크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서, 이 무인기는 훈련 교육용일 뿐 정찰이나 전투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육군의 시범사업 보고서를 보면 구름 낀 날에 2km 상공에서 날아도 소리가 들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을 당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발코니로 나간 사람들은 머리 바로 위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러시아 언론에 말했습니다. A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한 번에 3-4대가 갔으며 평양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삐라 공중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삐라 살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간이지만.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뭐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놓은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소음이 큰 무인기를 비교적 저고도로 비행시켰다. 일부러 발각되길 바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A씨 등은 비상계엄을 위해 무인기 침투가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군인들은 순수하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임무 수행했는데, 혹시 이게 비상계엄의 그 분위기 조성,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트레이트 팀의 김정인 기자라고 합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문제라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확인해드릴 수 없다 하는 게 전체적인 일관적인 입장. 윤석열 정권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의 비선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하고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 라는 소리를 저한테 직접 비자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6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멈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 등과 은밀히 공모해 전쟁을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다만 북한과 공모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이적죄를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부대들만 다 쳐들어가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